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1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또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인 우리 시장입니다. 사실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가 되면서 미증시 하락 흐름을 보였죠. 언제나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서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게 휴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제 오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 정상회의에서 이제 조기 퇴장이라고 하면 좀 그러고 조기 귀국을 했다 그러죠. 바로 국가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서 이란을 직접 타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말 그대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란과의 이란에서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이제 휴전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화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급락으로 돌아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승할 때 쫓아가지 말고 하락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사실 그게 지금까지 뭐 그냥 무난한 내용들이면은 이런 얘기들을 규칙을 따를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전쟁이 확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눈치를 보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선 과감한 베팅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과감한 베팅은 하지 않더라도 겁먹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미증시는 하락 흐름을 보였고, 우리 증시는 어제 오후장에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G7 회의 마치고 조기 귀국을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오히려 또 강시장 복귀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세입니다. 중동 이슈를 체크하지 않았지만 뭔가 또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이 대외 이슈를 모두 소화한 거죠.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제가 또 하나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데, 중동 리스크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시장에 도움이 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악재가 제한적이에요. 악재로 인한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동 리스크가 터졌어. 그럼 국제유가가 상승해? 이게 끝이야. 이러한 시장에 어떠한 합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건 수급적인 내용으로 석유주라든지 석유화학주라든지 또 해운주를 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 이상 더더더더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승은 이미 잡을 수 없는 상승이 나왔고, 이미 20% 30% 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때 좀 눌리는 다른 최근에 주도 섹터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그대로 이 대외적인 이슈를 소화하면서 최근 강세 섹터는 지속이 됐고요. 특히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상승 흐름에 완전히 복귀를 하면서 순환매 흐름, 제가 순환매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돌던 순환이 이렇게 넓게 도니까 순서가 좀 밀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덜 넓게 돌아가는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AI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 나왔고, 저희는 그동안 준비했던 것 오늘 멋지게 크라우드웍스 상한가로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워낙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따가 또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핀테크에서는 더진, 그리고 AI 관련주에서는 크라우드웍스를 계속 얘기를 드렸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일 이슈를 보면 FOMC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이슈도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또 어떻게 코멘트를 해줄 것인가, 또 다음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뉴스가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매크로 일정이고, 역시 원유 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런 경제 지표가 중요해야 되는데 중동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관심 섹터와 종목들 살펴볼 텐데, 관심 섹터는 역시 AI 관련주, 뭐 늘 기본 베이스로 깔아둬야 된다 그랬죠. 요즘엔 요 세 개에서는 잠시 빼놨었는데 이제 다시 편입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계속해서 모두 관심주입니다. 어제까지 매매를 활발하게 또 진행했고, 오늘은 크라우드웍스까지 이제 정말 저는 이게 너무나도 속이 뻥 뚫리는 게, 제가 이 크라우드웍스 10,000원에 이제 오늘도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어제 그제도 그랬고, 기존에 저랑 계속 매매를 같이 하시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부터 매수를 했어요. 유중 발표 전부터. 솔트룩스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너무 많이 받고, 자 이제 양날개 한 축인 크라우드웍스다 갔는데, 아니 이분들이 유증을 발표를 했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인 거예요. 점상까지 보냈던 종목이고, 아우 더진 이뻐요, 그죠? 점상까지 보냈던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대선 전국으로 바뀌고, 또 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AI 강국위원회 기념 촬영할 때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가 양 옆에서 이제 오른팔 왼팔처럼 사진을 찍었다는 걸로 점상을까지 보낸 이런 종목인데 유증을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테마성 시세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그 급등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아니고 미래 성장성 때문인데, 거기다가 유증을 해버리면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올라간 주식의 이 주가의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주주 가치가 훼손되어 버리잖아. 한 주에 대해서, 그냥 한 주에 대해서의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거를 세 주로 늘려버린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치에 이 한 주에 대한 기대치로 올라간 이 상승폭이 세 분할로 쪼개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식 수가 세 배로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여기서 굳이 했을까? 이게 정말 뭐 그렇다고 발표는 안 했지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인 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고금리 그리고 불경기, 고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자 비용으로 더 나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리고 불경기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또 하나의 투자처를 찾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엔 이번 유증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자신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다면, 아마 이번 이 유증을 상승의 영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국산 AI 모델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중심 중에서도 핵심 중에서도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이 기사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개 팀 지원 대상 공모, 야 이것도 이제 디데이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인 7월까지 이제 확정한다는데, 이 얘기는 7월 달까지 계속 이 관련주들 매매를 해갈 수 있다라는 거고, 7월 이후가 되면 재료가 소멸돼서 밀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겠죠, 선정된 기업들은.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7년 4월에 설립된 인공지능 학습용 AI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금 이 과기부에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7년 연속 선정이 됐다. 기술력을 확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주요 사업이 이 LMM,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소버린 AI라고 해서 AI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AI를 우리만의 다른 어떤 국가나 기업에 개런티를 낸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뭔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이제 AI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AI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만의 AI 만들자는 거죠. 정부에서. 이걸 정부 주도로 가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주축이 돼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더군다나 AI 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이 AI 수석으로 청와대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AI 관련주들에게 계속해서 붙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을 상당히 많이 했더니 목이 메네요.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오전 가장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BQAI도 상한가를 갔죠. 이재명 정부의 쏘버린 AI 개발 기대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BQAI도 저희가 원래 매매를 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BQAI는 너무나도 소형주고, 그리고 사실 이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한 게, 4x4에 이제 들어가는 펀딩이 있는데 그 펀딩에 자금을 투자했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이런 재료만 걸리는, 그냥 말 그대로 좀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쨌든 제일 먼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BQAI 급등하는데 우리는 이날 매매하고 다 팔았어요. 6월 9일 날. 그리고 끝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얘를 보기보다는 저는 크라우드웍스를 계속 집중했습니다. 설명드린 그 부분. 유중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이제 기업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 건 아니잖아요. 주주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업 가치는 그대로라면 유중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좀 더 기술 개발, R&D 역량을 확보하는 데 쓴다면 이 기업은 오히려 이게 양분이 될 건데, 그러면 유중 때문에 떨어진 이 상황의 주가는 유중 전에 매수한 거는 겁나 얇았지만, 유중 전에 여기서 5월 14일에 15,500원 매수한 건 겁나 얇았지만 5월 21일 이후에 요날리죠. 요날리지 요 밑꼬리를 보고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했는데, 굉장히 좀 제가 이거 얘기할 부분은 유중 나올 걸 몰랐죠. 그 이날 추가 매수를 한 다음 바로 이제 유중 발표가 이날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5,500원과 11,700원에 우리는 두 번에 걸쳐 매수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유중 발표라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거듭 설명을 드렸어요. 솔직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뒤통수를 맞은 건 맞지만, 자, 크라우드웍스의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 뒤로 6월 4일에 10,000원에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6월 16일에도 사인 드렸고요. 오늘도 사인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까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분봉 보시면 오늘 오전까지도 움직임이 10,000원대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10,000원에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요 가격이거든요. 오늘 분봉 보시면 10,000원대에 유지하고 있는 가격대, 이 시간대 여기 9시 30분 그리고 10시 넘어서도 이제 10,0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그냥 매수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사인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날라갔어요? 10시 48분부터.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쯤에 고민을 했어요. 한 11,700원쯤에 매도를 걸어놓을까? 11,500원에서 700원.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게 상한가가 12,500원인데, 그래서 이왕 내가 이거 마음 먹고 가는 건데, 우리가 방평균 단가가 이제 고점에서부터 매수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12,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에 그냥 어설프게 파는 것보다 더 가져가자.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상한가 그대로 꽂았고요. 그 다음에 쭉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일단 비중을 많이 늘려놨던 비중을 확 줄였고, 비중을 크게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하면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BQ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작에 이제 수익 쉐어를 한 부분이고, 근데 뭐니 해도 지금 이 AI 관련해서 대장주는 뭘까요? 얘 이길 수 없죠. 네이버입니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사셔도 돼요. 네이버 이미 주가는 뭐 좀 더 확장해서 볼까요? 아이고. 네이버 주가는 뭐 저기 46만 원 대비해서 보면 아직도 절반 수준이에요. 아직도 절반 수준이고, 전 저 40만 원대 이거 회복한다고 봐요. 지금 사셔도 됩니다. 오늘 18%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투톱이 누가 될까요? 물론 LG그룹이 있어요. LG그룹 안에 AI 사업부에서 LG 엑사원이라는 이 AI 솔루션, 이것도 LMM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 딥시크를 능가한다라는 공식적이지만 아닌 비공식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LG, CNS를 통해서 이제 주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이들은 AI 쪽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경쟁사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인데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뭐를? AI를. 지금 전부 다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챗 GPT도 이게 뭐냐면 포털 사이트에 이 검색을 어떤 걸로 하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포털이 누구냐인데 지금 이제 챗 GPT가 다 물리쳤어요. 1위입니다. 1위. 그럼 다른 쪽이랑은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여기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빨리 만들어야죠. 이미 만들었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이 소규모 기업들이 붙어줘야 돼요. 크라우드웍스나 솔트룩스와 같은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이구 AI 수석의 친정집에 모여든 개미. 자, 전혀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주가적으로 반영이 아직 덜 됐어요.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봐야겠죠. 내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한 차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조정 구간들을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지금 훌륭한 내용들이 많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는 게 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AI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고 지금 에너지 그리고 전력 설비, 전력 기기, 뭐 액침 냉각, 또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산업들, 로봇까지 다 이거의 기초가 뭐예요? AI입니다. AI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커가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시키려면 액침 냉각 필요하고 이렇게 다 번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가야 되니까 전력 설비, 송전망이 필요하고 모든 건 AI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AI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예 딴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나왔으니까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서 상승을 하게 되는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안 왔잖아요, 우리장. 작년에도 안 왔고 재작년에도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 이제 2,970인데 3,000포인트 돌파 초읽기 들어갔고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면서 더 상승하는 흐름 보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두 달간 8월 15일 이 휴일 전까지 저는 이렇게 디데이 잡고 있는데 요 기간까지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크라우드웍스를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했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 AI 관련주들도 역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에서 이젠 프리마켓이라고 불러야겠죠. 한글과 컴퓨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 솔트룩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솔트룩스는 뭐 보합 상태입니다. 보합 상태. 제가 착각을 했나요? 솔트룩스가 시간외가 아니고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 대체거래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상한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 그럼 아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드린 건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흐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솔트룩스나 이거 궁금한 건 찾아봐야겠어. 네. 분명히 대체거래소였는데 왜 이러지?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AI 관련주들 확산이 되고 있는데 BQAI나 시선 AI도 물론 좋지만 제가 항상 4개의 종목을 얘기를 해드려요. 솔트룩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AI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기업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요 기업들만 추려서 보셔도요, 충분히 앞으로도 더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종목들 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사실 또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더진입니다. 더진. 이것도 역시 이 AI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핀테크라는 분야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거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제가 더즌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카카오페이의 뒷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사 인터넷 뱅크,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더즌, 주가 상승폭에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무중 2,850원에 받았는데 그거 대비해서 오늘 5,500원이면 93% 수익률입니다. 대단한 수익률이고, 여기 4,000원 초반대 우리가 매수한 게 있는데 그거 포함해도 방평균 단가가 3,585원이면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얘기 뭘로 이제 걸려서 나오냐면, 아마존과도 이제 함께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600억 원대 외형에 220%를 넘나드는 이익률이다. 자,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게 신플랫폼도 지금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 나오면서 더즌의 매출 창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오늘 나온 뉴스고, 제가 이제 더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카카오페이와 함께 카카오페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이 얘네에겐 모두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다 지금 완벽하게 터지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더즈는 무상증자,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는 유상증자였어요. 근데 무증과 유증 모두 주가를 한 번씩은 떨어뜨리죠. 근데 무증은 부담이 없죠. 주식이 무료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무증은 뭐 그냥 호재예요. 근데 그 유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내가 돈을 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 유증 참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크라우드웍스 유증 참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우리가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유증을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서 매도해주고 비중 확 줄이면 됩니다. 오늘 이미 비중을 줄여놨고, 이 이후 흐름은 이제 흐름을 타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유증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추가 매수하려면 이전 비중이 좀 적어야겠죠. 근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추가 매수를 하는 바람에 비중이 좀 늘었는데 그 비중 오늘 확실하게 줄였고, 더즌 같은 경우에도 요 주가 하락 이전에 추매를 한 것이 이 신규형분들까지 사들이려고 매수한 것이 이제 좀 밀렸는데 그 부분도 주가 회복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지금 시장 봐야 될 거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전부 기술 기업인데 마지막으로 네페스아크 한 번 더 요거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얘는 하드웨어잖아요. 네페스아크는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페스아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소재 차세대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하는 기업, 네페스아크, 뭐 엑시콘이라든지, 그리고 DI,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뭐 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후공정이라든지 팹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PI까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상한가 갔잖아요. 하드웨어 쪽도 지금 함께 동반 상승 중이에요. AI 관련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죠. 네페스아크가 지금 요 얘기 그대로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정부에서 이제 AI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네페스아크는 여기서 엑시노스 칩,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의 이 사업 파트너로, 테스트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 이제 네페스아크,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 하드웨어 쪽까지 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주들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계속 다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 모든 부분은 에너지 관련주, 전력 설비, 핀테크 이것만이 아니죠. 로봇 그리고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을 제외한 지금 주도 섹터로 불리는 모든 부분들은요. 그래 방산, 조선, 화장품 이쪽은 AI랑 상관이 없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분야들의 상승은요. 모두 AI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기초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드웨어 및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요. 확장이 되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놓칠 생각이 없고요. 뭐 핀테크 관련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더준으로 수익을 크게 봤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뭐 AI 하드웨어 쪽으로는 동시에 봐야 되는 거고 에너지 관련주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먼저 나왔잖아요. 미리 나온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얘기고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하락 보인 건 이제 메인 마켓에서 제한적이었고 원전 관련주가 강세 지속인데 이 정책주와 맞물리고 순환매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최적의 시장 환경이 조성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주 그리고 이 정책주에 의한 순환매로 돌고 있을 때 방산 조선주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도미노 현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 없이 지금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활발한 매매로 적극적으로 수익을 확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확보하시는데 제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려한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중동 리스크가 뭐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문제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방어 체계, 주식시장에서의 방어 체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뭐 신중하면서도 활발한 매매 전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도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메인 마켓에서 뵙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